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을 납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억류된 선원들을 빨리 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인 한이란협회 김혁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란의 선박 납포 의도와 석방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이제 어제 저희가 긴급 속보로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식을. 예.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한국 국적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란 쪽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오늘 많은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네. 또 오늘 이제 저도 별도로 현재 있는 이란 이제 한국 대사관 인원이랑 인원과 또 이제 한 이란 상공회의소 소장님과도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실제 현재 이란의 이제 한국 해미 선박은 일단 이란의 대표항인 반달 아바스항에는 일단 입항을 한 상황이고요. 주이란 한국 대사관 인원이 일단 현재 급파되어서 이란 관계부처와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납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혁명수비대라고 하니까 이게 테러 단체인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기구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떤 군입니까? 예, 사실 이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그 명칭 자체에서 주는 조금 강력한 이미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정규군과는 별개의 불법 단체로서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1979년 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과 함께 창설된 국가 정규 군사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12만 5천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을 보면 육해공군을 포함해서 특수부대, 정보부대, 민병 조직으로까지 구성되어 있는 정규 군사 조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 1월 초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의 드론 공격을 통해서 피살당한 이 솔레이머니 장군이 마침 딱 1년 전에 이슈였는데요. 네. 그 솔레이머니 장군이 이 혁명수비대 산하의 특수부대 사령관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의 정규 군이 이란 입장에서 보자면 합법적으로 납포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납포할 이유가 없는데 납포당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영상이 공개된 걸 보면 우리 선박을 납포하면서 함정과 헬기까지 지금 동원을 했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환경 오염이 이유라고 한다면 가다 보니까 환경 오염 시키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해경이나 이런 이제 그 감시선 같은 게 가가지고 멈춰라. 다시 와서 환경 오염 여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동원됐다는 얘기는 저 계획적으로 납포를 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일일 평균 대형 유조선이 왕복으로 해서 28척 정도가 지나가고 우리나라의 대형 상선 및 유조선도 하루에 6척 정도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국적의 선사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국적의 선박을 압류했다라는 것은 사전에 그런 정보와 어떤 계획하에서 진행이 된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혁명수비대의 업무 중에 하나가 왜 혁명수비대가 납포를 했느냐라는 질문 전에 사실 혁명수비대의 업무 중에 하나가 국경을 관리하고 관할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그 군인 자기의 업무 수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왜 혁명수비대가 개입이 됐는지라는 오늘 이렇게 질문들이 좀 이렇게 있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 한국 국적에 대한 선박에 대한 압류는 사전에 좀 계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우리 해경 같은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경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척한 지역이 이란의 그 남쪽에 있는 국경선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에 납포된 호르무즈 해협, 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만만인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그 네. 해협인데요. 이 해협의 좀 특징을 보면 최협 구간, 그냥 폭이 가장 이제 짧은 구간이 54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이제 아라비아 반도 내에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CC 국가, 뭐 이란, 레반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게 뭐 아까 폭도 54km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 수심이 뭐 290m인 지점도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수심이 좀 얕아가지고 대형 유조선 및 상선이 운항할 때는 매우 이렇게 주의가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형 선박이 지날 수 있는 곳은 아주 길목처럼 좁은 곳일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뭔가를 대응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면 무력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아주 뭐 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실 뭐 이란의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란과 미국 간의 뭐 어떤 좀 이슈가 생기거나 어떤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에 항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뭐 1980년대 이후로 이란이 단 한 번도 페르시아만을 봉쇄한 적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관심은 왜 이란이 지금 환경 규제 위반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리 국적 선박을 납포했는가 이건데요. 예. 그러니까 왜 지금 납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예,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환경 오염을 했다 안 했다. 그 증거를 냈다 안 냈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기보다는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좀 품어 있는 속내를 좀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 빨리 이 사태를 결국은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 점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선박 억류는 일단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에서 일단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이란이 한국 내에 지금 동결되어 있는 7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해서 지금의 어려운 뭐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 백신을 구매하는 외화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상황들과 함께 좀 어울려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하고 우리가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지금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가까운 돈을 이란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걸 그렇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는 목적으로도 이번에 납포를 했을 수 있다. 100% 그 목적 단 하나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이란 입장에서는 그 의미도 크게 외부적으로는 부여하지는 않지만 기존 이제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점들을 한번 반출을 해보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과 이란의 최대 현안이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은행 두 곳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인데 이 지금 대금에 대해서 이 대금은 뭐 한국과 이란의 교역을 위해서 지난 한 10년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다가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대금이 이란에서의 그 석유 구매 대금이 잠기게 되었던 거거든요.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은 이 석유를 판매한 대금을 받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우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자금을 되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 추가로 작년 초에 이란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경제적인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 자금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게 미국하고 이란과의 국제적 관계
이게 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출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 협상 파기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선박을 지금 납포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 선박이냐는 거죠. 미국을 향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만약에 납포의 목적이 예.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보려고 하는 뭐 이란 정부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동결 자금을 풀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그 코로나 백신을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란 정부는 미국과 독자적으로 대화를 현 정권이든 아니면은 차기 행정부든 독자적인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고 지금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가장 이제 우방국인 한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하나의 신호탄을 보낸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1월부터였었나요? 우리 그 군이 지금 청해 부대를 원래 아덴만 쪽에 파견을 한 상황이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청해 부대 작전 반경을 지금 더 넓힌 상황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있는 데까지도 작전 반경이 지금 넓어진 상황인데 그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까? 사실 뭐 이란 입장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이런 원유 대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이란과 한국은 굉장히 교역 관계가 굉장히 큰 양국 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제3위의 그 수입 국가가 한국이었고, 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을 포함해서 한 2천여 개의 중소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2018년 5월에 이제 이게 단축이 되면서 중단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청해 부대가 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호르무즈 연합체의 뭐 하나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직접 참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우리 군은 청해 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고 또 외교부는 외교 지금 당국자를 파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외교부 1차관을 뭐 이렇게 반장으로 해서 실무 대표단이 뭐 바로 이제 곧 출발을 할 예정이고 또 뭐 이번 케미오 영유 이전부터 양국 간 추진해오던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 일정도 변동 없이 이제 뭐 1월 10일 날부터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과는 좀 별개로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의 입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여줘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화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 8조 원가량 되는 돈을 그냥 이란 보고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은 일단은 우리 선박을 즉각적으로 억류 해제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미국의 입장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란이 이 억류한 사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을 해줄 것을 이란을 빨리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난 12월 말에 이란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인 오팍에서 이제 이란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 지불에 있어서는 이란 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준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억류되어 있는 선박을 풀어줄 것이다.
일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실제 지금 이 억류하고 있는 시점을 굉장히 오래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네.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를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이 어떤 하나의 무슨 해적 단체도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시점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이란협회 김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015B와 윤종신이 함께 부른 텅 빈 거리에서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또다시